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얼굴 스트레칭 오디오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아에이오 아에이오 시작. 아에이오 더 큰 소리로요. 시작. 아에이오 자, 늦게 들어오신 분들 학번 이름 좀 넣어주시고요. 채팅방에. 자,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얼굴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자, 아에이오 시작. 아에이오. 예, 총 31분이 참석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쪽 반에 사정이 있어서 이쪽 반으로 오신 학생 누구누구 있죠? 예, 9시 반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11시 반에 오신 학생 누구누구죠? 저 늦잠 잤습니다. 상혁이, 그 다음에 네. 채연이 왔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괜찮아요? 주사 맞고? 네, 아직까진 괜찮아요. 오늘은 조금 괜찮아요. 내일이 좀 힘들더라고요. 관리 잘하고. 네, 혹시 중간에 문제 있으면 채팅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빠른 케어 바라고요. 자, 이제 수업 준비됐나요? 자, 우리 학생들 오늘 이제 2주차 수업인데요. 2주차 수업. 자, 오늘 준비가 뭐죠? 우리 학생들? 오늘 2주차 어떤 거 공부하기로 했어요? 정의치 수리입니다. 의치의 수리입니다. 예, 수리입니다. 오늘 총이치 수리 부분인데요. 이 수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요점 정리했던 자문자다. 그리고 이제 이 동급생에게 보냈던 부분을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어떻게 얻어가는지 이런 발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앞전 수업을 보니까 조금 빨리 끝났어요. 오늘 조금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재밌게 해보죠? 어떤가요? 좋습니다. 네. 네.
자, 부의정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오늘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주차에는 유한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코로나의 위기 상황, 어찌됐든 우리는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범위, 코로나에 그냥 당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대학생활이 이제 2년 동안의 이드 코로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굴복돼서는 안 해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내 걸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의 부의정경. 한번 읽어볼까요? 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한 국가 시대는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로 자세로 이기로 만들면 정경의 자세가 정경의 자세가 예, 혹시 오늘 이 수업도 신종우 교수가 괜히 불편하게 왜 이런 수업을 해라고 하는 것보다 이왕 우리 이드 코로나에 그래도 실제감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가 준비했으니까 그런 자세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마음을 혹시 불편하다면 이왕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래도 코로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결된 수업에서 좀 더 생각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부의정경의 긍정적인 생각이 오늘 2시간의 학습 목표를 제대로 높이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예,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제가 보냈던 것 중에 하나 잠시 한번 볼까요? 이제 시대의 흐름성에 대학생들의 좀 지수가 좀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인데요. 먼저 한번 시청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이 시청하는 어떠한 소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오늘 전공 수업에 앞서 시대 흐름성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지금 제일 핫한 키워드 중에 NFT, AR이라고 하는, 즉 ART, 아트라고 하는 이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전공 옆에 어떻게 펼칠 것인지 부의정경의 자세로 한번 시청하고 개인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NFT 아트 시대 도래,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지난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인 예술가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20분 만에 가상 아트를 팔아 65억을 벌었다는 뉴스가 해외 토픽으로 알려지면서 NFT 아트가 근래 들어 메타버스에 이어 핫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NFT는 디지털 아트와 수집품 세계를 폭풍으로 몰아넣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지털 아티스트는 새로운 암호화폐 잠재 고객에 대한 엄청난 판매 덕분에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디지털 아티스트는 직접 붓으로 그리는 그림이 아닌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로 팬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NFT에 적극적으로 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디지털 또는 물리적 영역의 항목에 대한 증서와 같은 고유 자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넌펀저블 토큰으로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상호 교환할 수 없는 토큰을 뜻한다. 다시 말해 NFT는 대체 불가 토큰의 약자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종의 암호화폐인 디지털 토큰이다. 평범한 암호화폐보다 NFT가 더 특별하다. 그 이유는 NFT 파일은 추가 정보를 저장하여 순수한 통화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실제로 무엇이든 디지털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NFT 위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디지털 아트나 음악 파일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NFT는 사진, 비디오, 오디오 및 기타 유형의 디지털 파일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디지털 항목의 사본은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NFT는 블록체인에서 추적되어 소유자에게 저작권과 소유권 증명을 해야 한다. NFT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암호화폐이자 예술 또는 문화의 한 형태로서 가치를 지닌 수집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예술이 가치보유 투자로 간주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본질적으로 다른 물리적 수집가의 항목과 비슷하지만 예를 들어 벽에 걸기 위해 캔버스의 유화를 받는 대신 JPG 파일을 얻는 것이다.
각 NFT는 고유하기 때문에 같은 거리에 살거나 같은 수입방을 가지고 있어도 이웃을 위해 집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이처럼 이제까지 미술계 시장은 전통적인 작가가 그려낸 그림이나 조각품을 매매하는 정도였지만 이제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된 모든 예술 작업물들이 그 대상이 되었고 가상현실에서 가상화폐만을 이용하여 매매할 수 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기술로 지원되는 NFT 시스템으로 아직까지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차세대 미술 시장의 판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에 있기 때문에 추적하기 쉽다. 추적을 통해 투명성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소유자의 전체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NFT는 다른 스마트 계약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자신만의 NFT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GIF를 만들든 이미지를 만들든 전체 프로세스는 매우 간단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텍스트, 음악 또는 비디오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디지털 파일이 될 수 있는 아트웍을 선택하는 것이며 독특하고 창의적일수록 좋다. 자신이 제작한 것 중 팔고 싶은 것을 선정했다면 어떤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면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이더이며 대부분의 가장 큰 NFT 플랫폼은 에테레움을 지원하고 있다. NFT 시장의 다른 플랫폼은 엑시 인피니티, 오피안시, 크립토펑크스, NBA 탑샷, 라리블, 파운데이션 및 소레어 등이 있다. 이러한 각 플랫폼에는 몇 가지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항목을 업로드하는 자체 목록 프로세스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진행되면 성공적으로 자신의 NFT가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다른 사람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시장에 나열되어 거래가 시작된다. 그러나 생성한 토큰을 경매를 선택하지 않으려면 판매 페이지에서 고정 가격과 초기 판매 및 후속 판매에서 받고 싶은 로열티를 설정할 수도 있다. 그 후 구매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거래가 되면 수익을 얻으면 된다. 고유한 하나의 디지털 기반의 아트를 팔 경우에 다른 것과는 대치될 수 없는 매매의 기록 즉 누구에게 얼마에 언제 팔렸는지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은 타인들이 열람할 수 있어서 아트 매매의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NFT 아트의 플랫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아티스트에게 최초에 구매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판매가의 10%가 아티스트에게 전해지는 시스템으로 아티스트의 저작권과 수익에 대한 보장을 약속해주기 때문에 아티스트는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아티스트의 업무들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 대중들에게 접근하기 매우 쉽다. 때문에 새롭고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주고 거래할 수 있는 NFT가 있어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전망 좋은 직업군으로 예견할 수 있다. 디지털 아티스트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실제로 창작을 하는 업무인 만큼 자신의 열정과 창의성만 뒷받침된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 우리 학생들 이제 NFT 아트라고 하는 디지털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혹시 이 V전경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여파에서의 우리가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의 가상현실에 이어 이 NFT 이 아트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제 전공의 핵심 옆에 시대 흐름성의 이런 키워드를 공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맥락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발표권을 드리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손을 들고 얘기해 보실 분 먼저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 앞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성의 핵심 역량이에요. 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이야기가 남의 이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표현하는 이런 부분도 이런 대학에서 함께 가져가야 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말 NFT 아트라고 하는 거 잠깐 좀 요약하면 뭘까요? 기존의 예술가라고 한다면 자신의 이 그림, 선수 정성을 들였던 이 그림, 이 조각물들을 전시를 통해서 판매하고 수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 NFT 아트는 뭘까요? 이 메타버스의 가상현실의 세상에서 이제 복제할 수 없는 이 블록체인에 자신의 스토리를 집어넣어서 언제라도 글로벌 세상에
자신의 창의성의 이 콘텐츠를 팔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가 요 지금 NFT 아트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한 말씀 해보실 분.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끄집어냈을 때 혹시 또 다른 대안으로 이걸 공부하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은 바뀌고 있고요. 바뀌는 범위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대학생으로서 함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근 45년 이상의 치과 기공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상 아쉬움은 우리 치과 기공사들은 치과 기공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치과 기공이라고 하는 우물 속에 빠져서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 안타깝다 이겁니다. 치과 기공 가운데 핵심 역량으로 놓고요. 그 옆에 시대의 흐름성의 이러한 기술들을 나의 창의성으로 연결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삶이 나에게 큰 선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 분? 마이크 드리기 전에 이 줌이지만 내 이야기를 남에게 한번 도출해 볼 수 있는 것도 오늘 주어진 긍정적인 자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이크 드립니다. 말씀하실 분이 없나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이 부분 토의하지 않으면 그냥 전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반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답변을 했습니다. 굉장히 토의 부분이 굉장히 질이 높았어요. 자, 다시 한번 마이크 드립니다. 네, 상아. NFT 아트는 일단은 쉽게 매매가 가능한데 저작권이나 소유권을 좀 중요시하는 아트이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접근 가능성 또한 낮아서 쉽게 접근해 보기도 좋은 아트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상아는 이 전공 옆에 NFT 아트라고 하는 범위를 조금 더 접목해 볼 생각은 있나요? 접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조금 더 버틴다면 기회가 생긴다면이 아니고요. 기회를 만들어서 네, 우리 학생들은 이미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범위도 이 코로나에 다소 여유 있는 시간에 한번 또 접근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가져봅니다. 네, 또 다른 학생이요. 네, 오디오 켜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주찬이. 일단 NFT 아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처럼 쉽게 메타버스 시대에서 거래가 가능한데 저희 치기공도 메타버스에 이런 걸 탑승해서 예를 들면 그 CAD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쉽게 매매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에 여러분의 이 덴탈 랩을 한번 오픈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 가상현실의 세상에 디지털 신대륙이라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의 플랫폼을 한번 오픈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종호 교수는 다소 이제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가상현실의 메타버스는 여러분의 이 브랜드와 여러분의 플랫폼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주찬이 좋고요. 또 다른 오디오 켜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예, 연수. 저는 NFT 관련해서 잘 몰랐었는데 모든 것을 디지털로 끌어올 수 있다고 들어서 이게 첨단 시대에 메타버스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느꼈고 한번 공부를 해서 제 생활에도 접목을 시켜서 나중에 미래에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고요, 현수. 예술가들이 유화나 실제 그림을 그렇게 그려서 작품을 우리가 판매한다라고 한다면 전시를 통해서 또 거기 전시장에 사람이 와서 팔어 수익을 올리는 이러한 매매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뭘까요? 메타버스의 가상현실에
여러분의 이 아트, 디지털 아티스트의 이 기술력을 높여서 거기에 올려놓으면 예전에 여러분들 하나의 복제가 됐지만 이 NFT 아트는 복제가 되어 한대요. 거기에 블록체인으로 저작권을 다 스토리로 적어놨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이 복제되지 않고 글로벌 세상에 언제라도 올릴 수 있고요. 또 누가 판매를 하나 사가지고 첫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판매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이 콘텐츠를 가진 이 사람에게 10%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세상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지금 제일 핫한 메타버스 다음에 NFT 아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냥 신기하다라고 보낼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이 위기 상황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준비해 본 겁니다. 또 다른 한 얘기해 보실 분. 굉장히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가져갈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예, 오디오 켜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두 개라서요. 제가 뒤쪽에 있는 화면을 잘 보지를 못해서 그냥 오디오 켜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더 안 계시나요? 네, NFT 아트는 이제 예술 작품으로 표현 가능하다 했는데, 네, 이 예술 작품으로 표현 가능하면 저희가 하는 기공이랑 이제 접합해가지고 이제 4차 산업으로 이제 연결이 되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의 이 NFT 아트도 우리 치과 기공이 다 아트야 아니에요. 디지털로 다 표현하는데 지금까지는 손으로 조각하는 범죄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기존의 예술가들이 행했던 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는 디지털 이 콘텐츠로 꾸며서 그래픽으로 꾸며서 그래픽 시장의 끄집어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바뀐다고 하는 거 하나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전공에 관련된 사람만 그 직업군에 있는 거 아닙니다. 디자인 쪽에 있는 사람들만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좀 전에 우리 영민이 이야기대로 이제 치과 기공의 핵심 역량 옆에 치과 기공을 이러한 디지털 아트 쪽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핵심 역량도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이 부분이 신종호 교수가 계속 우리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 우리 신한대학의 여러분들은 제발 한 우물 속에만 빠져있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혹시 NFT 아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다면 이것도 굉장히 낭패한 얘기입니다. 대학생들이 시대적으로 이 핫한 키워드를 모르고 언니 조각도만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낭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운데 핵심의 치과 기공 옆에 시대가 변하는 부분에서의 흐름성을 따라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키워드는 알고 대응 전략은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NFT 아트라고 하는 거. 요즘 신종훈 교수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저의 정년 후반 쪽에 이쪽도 제가 강하게 공부하고 있는 범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채팅방에 자기 소감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NFT 시청 소감 채팅방에 출첵으로 잡겠습니다. 채팅방에 자신의 소감 간단하게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수업에 참여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이 오늘 수업에 참여하는 의도다 이겁니다. 네. 전공에 들어가기 앞서 시대의 흐름성에서의 핫한 키워드의 NFT 아트라고 하는 범위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채팅방에 자신의 소감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안 써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몇 문장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아서 모든 학생들의 발표권을 드릴 수가 없어서 어쨌든 남 이야기 듣고 가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 이번 기회에 더 입혀서 나의 것으로 한번 만들 수 있는 기회 제공도 부의 전경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민 지금 올렸는데요. 잠시 쓰는 시간에 자신의 발표 좀 더 버텨볼까요? 김민, 네. 자, 안치현이도 올렸습니다. 안치현이 한번 발표해 볼까요? NFT라는 걸 듣고 이게 대체 불가능한 그런 토큰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포트폴리오에 사진 작품 올렸던 것처럼 이것도 되게 NFT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희소성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라고 봅니다. 전공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의 미리 흐름성을 알고 준비해가는 것. 준혁이 잠깐 얘기해 볼까요? 네, 교수님. 네, 저는 예술이라는 분야는 뭔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저 그림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손수 파는 계속 그런 식의 이제 형상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NFT 아트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은 없구나. 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 변하게 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어서 또 저희 전공 분야에 대해서도 분명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를 따라가는 그런 기공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영이. 네, 저는 메타버스에 이어서 생각보다 더 빠르게 많은 것이 자기의 고유 자산을 만들어서 가상세계에서 사고 파는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그 매체를 이용한다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빠르게 저도 저의 자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혁이. 네, NFT 저 아트가 이제 치과 기공에는 큰 관련이 없다고 처음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가진 기술 새롭게 개발을 하거나 한 이런 기술들을 이런 NFT 아트를 통해서 사고 팔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상혁이. 네, NFT 아트가 원래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했다면 그거를 치과 기공에서 다르게 사용을 한다면 똑같이 손으로 직접 작업하는 것보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세밀한 작업이 되니까 더 세밀할 것 같습니다. 네, 성현이. 이 NFT를 꼭 기공 쪽만이 아닌 자기의 취미생활, 뭐 음악, 뭐 이런 거를 다 좀 재밌게 스스로 만들어 보면은 진짜 N 직업 이런 식으로 부가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성현이의 N 장르의 의미로도 연결하는 범위 좋고요. 혜성이. 이제 NFT로 이제 세상이 뻗어나가면서 이에 따라서 우려됐던 여러 문제점이 있잖아요. 디자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모방이나 도용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손대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런 범위가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이제 증거가 또 쉽게 남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좀 말씀드려보면 지금까지의 치과 기공의 영역은 고철물을 손수 만드는 것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게 자신의 콘텐츠라고 올렸는데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런 그래픽 쪽에 이 디지털 아티스트를 좀 해가지고 치아도 조금 그려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까지 온리 조각도에 의해서 치아를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그래픽 카드로 치아를 더 아름답게 더 폭넓게 만들어 보는 것도 NFT의 아트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예. 연빈이. NFT야 접근하는 것도 쉽고 또 저작권 면에서도 보장이 되니까 좀 활용하기 쉬울 것 같고 치기공 면에서도 3D 프린팅 같은 거 사용하니까 그쪽도 연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윤영수. 네, 이 NFT 아트라는 것이 이제 가상현실에서 미술품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이제 저희 이런 미술품만이 아닌 이제 기술들과 이제 디지털 작품들도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네, 네. 시공학과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3D CAD 스캔을 할 때 필요한 디자인이나 이런 만든 작품들을 사고 파는 현실을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혹시 우리 친구들끼리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다 만날 수 있잖아요. 이런 이 디지털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것도 한번 서로 토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잘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하고 같이 어떤 동아리가 돼가지고 이런 쪽도 같이 개발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고요. 자, 지수. 예. 시국이 시국이라서 이제 가상현실 체계에서 가상화폐로 그림이나 아트를 매매하거나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관람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여러 분야와 접목하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시국이 시국이다. 이 코로나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기회로 찾아내는 분들이 자신의 삶의 생존력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 유림이.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라도 이제 생계 활동이 어려워서 작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작품을 매매할 때마다 원작자에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뛰어난 예술가들이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예술 작품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했고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가볍게 시도해 볼 만한 작품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일반인들, 우리 치과 기공사들의 업무 범위가 다 그래픽이에요. 이제 이 디지털 쪽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공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순교. NFT 아트의 블록체인 기술로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투명성과 진위 여부가 확인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관람이 가능한 점에서는 접근성이 높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 제가 만들어내는 치아의 디자인이나 자신의 기술력 또는 다른 사람의 기술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얘기인데 우리 학생들 제가 지나가 버린 저희 치과 기공을 조금 아쉬워한다면 어떻게 보나요? 그 얘기 잠깐 할까요? 전 세계 치과 기술을 신종호 교수가 여권 6개가 넘을 정도로 돌아다녔는데요. 지금 후회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외국의 기술을 배워와서 한국의 약장사 같이 그걸 한국에 이렇게 선전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후배들은 여러분의 다양한 이 동창적인 창의적인 것을 가지고 글로벌 세상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신종우 교수의 역량은 다소 부족했지만 여러분들의 세상은 가상현실의 메타버스까지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큰 기회가 아닐까요? 코로나에서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크나큰 선물이 가상현실에서의 여러분들이 펼치고자 하는 메타버스 잘 한번 연관시켜보면 좋겠다 이겁니다. 좋고요. 영선이. 예술과 문화의 한 형태로 가치가 고유하고 디지털 형식 제작되므로 아직까지는 생소하였지만 접근성이 쉬우므로 전공과 접목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영선이의 전공과 한번 접목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 좋고요. 수연이. 저는 NFT 아트가 잠시만요. 네. 되게 프로세스가 간단하고 투명성과 진위 여부가 확인 가능한 화폐로서 접근이 쉽고 되게 유용한 화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많이 쓰여질 많이 활용이 될 화폐라고 생각이 들어서 남들보다 빨리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른 기공사들과 좀 차별화된 기공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1교시에 1주차에 거미형에 대해서 얘기했죠.
시대의 흐름상에서 거미가 요즘 어떻게 거미줄을 치고 있는지에 따라서 거미의 삶이 달라지듯이 여러분의 전공 옆에 이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 다 발언권을 주면 좋겠는데요. 이따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 나머지 학생 발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범위는 뭐죠? 이 코로나의 이 시국에서 우리가 주저할 뒤에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 기회의 위기에서 기회로 보자고 하는 의미로 한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상하 발표할까요? 발표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일단 자문자답은 파절 V를 레진으로 첨가하기 전 V자 형태의 베벨을 형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베벨을 형성하여 첨가된 레진의 공간을 부여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해서 파절된 르치를 원상복귀시키려면 레진을 이용해서 봉합을 하는데 그 봉합을 할 때 그 레진의 공간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V자 형태의 베벨을 형성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기들에게 질문인데 첫 번째, 스프링클 메소드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스프링클 메소드는 책에서는 자가중합 레진을 함이나 매트릭 없이 뿌려서 채워 넣어서 하는 수리 방법인데 이거를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리퀴드와 파우더의 순을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레진을 축성함으로써 수리를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전치부인 전방 부위는 도브테일 컷을 형성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도브테일 컷은 결합력이 좋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형태인데 전치부나 전방 부위는 심미적인 측면이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도브테일 컷을 이용했다가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이용했다 결함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미적 특성을 고려하여서 전치부인 전방 부위는 도브테일 컷을 형성해주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두 번째의 스프링클러 메소드 방법은 지금 상하가 발표했듯이 리퀴드 뿌리고 파우더 뿌리고 리퀴드 뿌리고 파우더 뿌리고 리퀴드를 먼저 뿌리고 파우더 올리면 어떻게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축성하면서 원하는 두께만큼 레진을 이제 올려주는 방법이 스프링클러 메소드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전치부의 전방부에 도브테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잘 한번 볼까요? 예, 저기 좀 보겠습니다. 전치부에다가 이 도브테일 형성한다면 보여요, 안 보여요? 심리적으로 얘가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구개면 쪽에서 튼튼하게 강하게 해주고 전방 부분의 수축 부분은 그냥 레진만 채워주는 역할로도 심리적인 범위에서는 괜찮다 이겁니다. 이 부분 이해될까요? 네, 우리 상하 발표 잘했고요. 자, 김민, 네. 예, 이제 자문자답은 이제 파절의 원인인데 이제 파절의 원인에는 기공 과정의 결함, 환자의 취급 부주의, 교합 불량, 적합 불량이 있습니다. 이제 동기들 질문에서 이제 스틸벌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스틸벌은 이제 나무 막대보다는 이제 버팀목 효과가 높아서 이제 조립된 의치 조각들의 이제 가착성 효과를 증가시켜 주어서 의치의 정확한 조립의 변이를 막아 원래 환자 구강 상태인 마스터 모델을 다시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치가 파절되고 신속하게 수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신속한 수리가 되어야 이제 파절이 되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이제 건조해져서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의치 조각들끼리 제대로 결합이 안 될 수 있어서 이제 바로 해줘야 되고 그때는 이제 물에 좀 담가놔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우리 미리 발표를 다 마무리 잘 해줬는데요. 하나 잠깐 더 요약을 해보면 기본 과정의 이 결함이나 또는 이 교합 불량은 사실 기본 과정에서 제대로 해주면 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없고요. 여기 환자의 취급 부주의는 이제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손동작의 어눌함에서 떨어뜨려서 파절되는 경우가 있고 이 적합 불량은 뭘까요? 우리 학생들. 적합 불량이 왜 의치 파절 요인으로 오죠?
적합분량이요. 잘 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의치를 장착하면 정확하게 적합이 되어지는데 쓰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안에 잔존치료가 퇴축이 되어야 한대요. 퇴축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헐거워진단 말이에요. 헐거운 상황에서 계속 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 여러분들 혀에 정중국외봉합 한번 혀를 터치해 보세요. 정중국외봉합이 약간 경조직이죠? 단단한 부위 쪽을 놓고 좌우측이 바운드가 되어야 한대요. 안에 꽉 채우지 않고 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힘이 중앙에 정중국외봉합선을 놓고 우리 시소로 얘기하면 작용점 생각이 나요, 안 나요? 한쪽에 무게가 가면 반대쪽이 들어 올리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운데 정중국외봉합선을 손에 계속 응력이 가해지면서 정중파절이 일어나는 범위가 적합분량으로 보면 되겠다 이겁니다. 이해될까요? 자, 적합분량이 오는 이유 오디오 켜고 한번 크게 답변하겠습니다. 시작. 네, 적합분량이 오는 이유는 제가 쓰지 이후에 원래 이모한테와 가운데 벌어져서 가게 됩니다. 의치가 안맞은 상황이 발생되어서 계속 가해지고 균형과 파절이 맞지 나게 않아서 됩니다. 의치가 결국엔 파절이 됩니다. 네, 우리 꼭 좀 스피치에서요. 오늘 2양 2시간 수업 그래도 수업 좀 제대로 했다 이렇게 하게끔 크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빈이요. 네. 자문자답으로는 이제 자가중합 레진을 사용할 경우 편리한 레진 첨가 방식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레진 전입은 플라스크 메소드와 또 매트릭스 메소드와 스프링클 메소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또 매트릭스 메소드와 스프링클 메소드가 자가중합 레진을 사용할 경우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급생들에게 하는 질문은 의치상 파절이 일반적으로 정중성 부근에서 파절이 잘 일어나는 이유는 의치를 오랜 기간 동안 착용하면 치조골의 흡수나 변화로 인해 악재 부위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저장력이 구개구 중앙 부근에서 이제 응력을 일으키고 이 응력 때문에 의치상의 상순절은이나 아니면 정중선에 이 응력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파절이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의치상이 파절이 되었을 때 총이치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지 않고 수리하는 이유는 이제 총이치가 여러 원인에 의해서 파절이 될 때 총이치를 처음부터 제작하게 되면 이제 환자에게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파절 원인이나 부위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적절한 수리 방법으로 총이치를 수리해 빠른 시일 안에 환자 구강 내에 총이치를 장착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네. 자, 유림이. 자문자답에서 의치상 파절 부위는 의치상 파절의 빈발 부위는 상하 의치 모두 조작 시 응력이 집중되는 곳으로 깊은 순측구나 설측구가 있는 정중 부위고 대체적으로 정중국의 파절, 정중파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 질문, 총이치 수리 시 스틸버를 부목으로 설치하는 이유는 의치 수리 시 제조합해 놓은 파절 의치의 위치가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틸버가 버팀목으로서 의치를 지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수리 시 스틸버를 부목으로 설치합니다. 네, 답변 정확하고요. 여기에 우리 학생을 잠깐 볼까요? 여기에 지금 스티키 왁스를 제가 이렇게 일부러 다 발라놨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착 정도만 하고 이 스티키 왁스는 점착력은 높지만 후에 제거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뜨거운 물로 불어도 부어도 잘 찌꺼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완전히 도포하지 말고 가착 정도로만 하고 스틸버로 이렇게 이 버팀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림이 감사하고요. 자, 주찬이. 네, 제가 자문자답으로 한 것은 의치상 수리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파절된 부위를 정확하게 재조립하는 게 중요하고 처음부터 잘못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 결과까지 그 오차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조립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기들에게 내는 문제는
도브테일이나 러버 조인트를 형성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거 같은 답은 이제 기계적인 결합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형성해주고, 두 번째 질문은 레진 중합에서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좋은 결과가 나올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의 온도랑 압력, 타이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레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정말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저 좀 잠깐 볼까요? 자, 이제 우리 의치상 수리 범위를 우리 이제 벽돌로 담벼락을 쌓는다고 보면 이해가 되나요? 예, 우리 벽돌 쌓을 때 어떻게 돼요? 똑같이 쌓나요? 어쩌나요? 지그재그 쌓여 안 써요? 지그재그로 놓고 거기에 시멘이 들어가는데 시멘의 양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결함력이 높아지나요? 이걸 잘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벽돌을 이용해서 담벼락을 쌓는데 거기에 유지 기전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의치상 수리 부분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이해될까요? 네, 우리 주찬이 발표 잘해줬고요. 자, 은진이. 네, 일단 제 자문자답은 의치상 수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질문을 했고요. 저는 의치상이 파절되거나 잠금이 생길 경우에 이제 의치상 수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했고, 동기들한테 주는 질문 두 가지는 의치상 수리 과정을 나열해 주세요라는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첫 번째로 이제 파절 부위 조립 및 접합을 시켜주는데, 이때는 이제 정확하고 중요한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정확하게 접합을 시켜준 후에 스틸버로 부목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스티키 왁스로 고정하게 됩니다. 스티키 왁스로 몇 군데 고정을 하고 많은 곳에 하게 되면은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이제 스티키 왁스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석고 분리제를 도를 시켜준 다음에 석고 코어를 체득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석고 코어에서 분리를 시켜준 후에 V자로 베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이제 파절선을 기점으로 레진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형성이 되어야만 두 파절된 부위를 결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도브테일 컷 이제 파절선을 형성시켜 주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마주보는 형식이 아니라 이제 교차하는 식으로 결합력을 높여주기 위함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해주고 보통은 항아리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석고 코어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왁스로 파절 의치와 석고 코어를 고정시켜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핑크 자가중합 레진을 혼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스프링클 온 메소드 방법으로 리퀴드 위에 파우더 이런 식으로 고착시켜주면서 계속 쌓아주는 형식도 있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파절 부위에 레진을 첨가시켜주게 되는데, 우리가 실습을 할 때 사용할 방법은 유동성의 레진을 매뉴얼에 의해서 파우더와 이제 리퀴드의 그 적절한 혼합량을 정해서 이제 적당한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레진을 축성시켜주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전치부에 레진을 축성시켜주게 되는데, 이때 전치부 축성을 시켜줄 때는 도브테일을 형성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신미성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절선에 이제 전치부 파절선에는 이제 스페이서만 만들어주고 채워주게 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압력 하에서 레진 중합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다이렉트 레진과 인다이렉트 레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레진은 다이렉트 레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때는 이제 기포 발생 우려 때문에 실온에서도 가능은 한데, 기포 발생 때문에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중에 넣어서 압력 하에 수중 플러스 온도 플러스 타이머 이런 3박자의 합이 잘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의치상 수리를 위한 고려사항을 적어달라고 했는데요. 이제 파절된 부분에 이제 청결을 제일 먼저 우선시하게
유지를 시켜주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정확한 재조립, 그리고 중합 후 파절된 부위의 위치 불변, 그 후에 이제 적절한 강도, 그리고 색상, 그리고 신속하게 수리를 가능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박수 한번 드리시다. 네, 거의 정확하게 전 스토리를 얘기했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잘 좀 저 좀 보세요. 자, 어떤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파절된 경우가 아니고요. 여기 잠금 크랙진 경우는 어떻게 수리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 파절돼서 있는 것을 조립해가지고 수리한다고 하지만 크랙 지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직 파절은 안 됐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리페어할 거예요? 오디오 다 켜겠습니다. 잠금이 자, 큰 소리로 크랙 졌을 때 나는 어떻게 수리하겠다. 시작. 저는 잠금이 생기면 배열을 고정시켜주고 네, 잠금보다 레진을 많은 지식을 더 다시 해주는 파준 뒤에 넣어서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기공 과정에서 랩사이드에서 파절 의치나 크랙 의치를 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에 한해서 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인공치와 파절된 이제 나머지 조각들이 다 있을 경우, 원전이 있을 경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현이 혹시 파절 조각을 하나 잃어먹고 왔어요. 이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 환자가 어떤 인공치아의 회사를 썼다는 걸 알면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치상 부분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의치상 다시 우리 학생들 보세요. 의치상이 파절됐을 때 파절된 조각을 다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조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부분이 없어요. 잃어먹고 왔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지원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재료가 있다면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재료가 있다면요? 인공치아 같은 경우는 의치 파절이에요. 의치 파절.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리페어 할 수 있는, 수리할 수 있는 범위는 단순 파절이든 복잡 파절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한 부분을 조각을 잊어먹고 왔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손을 못 대요. 왜 그렇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마스터 모델을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조립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는 그 의치상 내면에 석고를 부어서 그 환자의 구강의 양형을 마스터 마드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안으로 리페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조각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조각을 잊어먹고 왔을 때 우리가 리페어하지 못한 이유.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지상이 조각으로 손실되게 되면은 모델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형태로 크기가 불가하다고 모든 조각을 만들어야지 작업을 인해서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옛날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제가 잠깐 볼게요. 올드 덴처를 사용하다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4주차에 공부할 치조의 퇴축에 의해서 안에 채워주는 리페어 과정을 공부할 텐데요. 잘 보세요. 올드 덴처를 더 이상 리페어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덴처를 만들려고 해요. 이럴 때에 우리가 초기치 전제작 과정에 기성 트레이에 의한 예비 인상, 예비 모형이 아니고 그냥 오래된 올드 덴처를 개인 트레이로 생각해서 파이널 임프레션을 막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미 올드 덴처는 교합까지 다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교합 기록까지 다 올드 덴처에 잡혀 있고 단 헐겁기 때문에 헐거운 부분을 파이널 임프레션을 뜨고 그대로 석고 모형 붙고 마운팅을 해버리면 교합 기록까지 그냥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됐습니다. 안수빈 이 부분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올드 덴처를 뉴 덴처로 다시 만들려고 할 때 올드 덴처를 개인 트레이로 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라고요. 올드 덴처 를 이제 개인 덴처로 사용하는 거는 거기로 이제 마스터 모델을 주입을 해가지고 그 석고 코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너무 맞는 얘기인데 잘 보세요. 올드 덴처를 헐거운 부분을 인상제를 넣어서 뜨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퇴축된 만큼 공간에 스페이스에 인상제가 차지해요, 안 차지해요? 굳이 스페이스 만들 필요 없잖아요. 떠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모형제를 붓고 마운팅하면 이미 올드 덴처가 교합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가서 뭐 경중선을 긋고 이런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나요? 올드 덴처에 마스터 마델 모형 붓고 굳은 다음에 그대로 교합기 마운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운팅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올드 덴처 빼놓고 그 교합상을 기준으로 기초상 만들고 교합제 만들어서 인공치료를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올드덴처에는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해서 마스터 모델을 만들게 되면 로 인해 생겨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이 덴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55분 잡고 앞으로 10분 휴식하고 12시 5분에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